저는 더이레츠 건축가 그룹의 김호연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에 저희 일본에 있는 작은 외할아버지가 사셨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 들어오실 때마다 이제 선물을 좀 주셨어요. 근데 그때에 저한테 레고 같은 어떤 집지기 블록을 선물 주셨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 장난감도 별로 없으니까 그것만 줄창 갖고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짓고 부수고 짓고 부수고 그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 중학교 때는 저희 아버지 회사에 잠깐 갔다가 그 0.1mm 로트링 펜을 하나 봤어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막 자랑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제도용 펜이었던 것 같고 고등학교 때 그 내일은 사랑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병헌 씨가 주인공이었는데 박소연 씨 나오고 근데 이병헌 씨가 건축학과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박소연 씨 생일에 집을 설계해가지고 그걸 모형을 만들어서 생일 선물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 장면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그게 멋있어 보였어요. 예, 그냥 다른 일 없어요. 그냥 멋있어 보였고 아 건축가를 가야겠다.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고등학교 1, 2, 3학년 내내 희망학과가 건축학과였어요. 네, 그렇게 건축가를 진학하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건축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이제 땅이잖아요. 저희 회사 이름에 이제 더이레츠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땅이라는 뜻인데요. 창조주가 그 땅을 만들었고 그 땅을 누가 어떻게 선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이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죠. 저는 항상 그 공간이 그 창조의 뜻에 맞게 좋은 공간으로 주변 사람들이 선용되었으면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고요. 학창시절 때도 그것을 읽어내는 훈련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뭐 쉽게 그 단어로서는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그 컨텍스트를 읽어내서 그 공간에 새로 지어질 건축물이나 어떤 것들이 주변과 어떻게 연결지어서 잘 만들어낼지 얼마나 원래 있었던 것처럼 뭐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어떤 그림일지 그래서 그 컨텍스트를 읽어내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건축가가 이제 사실 건축이라는 게 종합예술이잖아요. 뭐 기획부터 시작되는 거고 또 공사가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거주 후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끝까지 해낸다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예. 그거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알 수도 없고요. 또 실제적으로 그리고 건축이라는 것들은 다른 산업 디자인과 틀리게 목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제품을 똑같이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미리 예측하고 또 그 과정에서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들 근데 그것을 처음에 가졌던 생각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해낸다는 게 쉽지가 않죠. 더불어서 건축이 관계적인 부분들도 되게 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도 끝까지 해낸다는 거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고 해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어떤 건축가가 되고 싶냐라는 질문보다 어떤 건축회사를 만들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고 재정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서 지금 건축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뭐 후배들이나 이 친구들에게 좋은 본이 되어줄 수 있는 건축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저희 회사가 그들에게 어떤 바탕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회사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만을 놓고 봤을 때는 100년 된 회사 되고 싶어요. 그래서 가족 중심의 경영을 지금 하고 있고 또 그것을 뭐 좋게 봐주셔서 작년에 여성가족부 장관 그 표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저희한테는 되게 큰 선물이었는데 앞으로도 가족 중심의 경영을 통해서 가족 중심의 기업을 만들어 가는 것 그래서 저희 회사가 후배들에게 좋은 기본이 되어주는 그런 회사로서 100년을 유지해낼 수 있는 것 네. 요즘에 그런 건축회사에 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집을 짓는 게 저도 건축가로서의 꿈이죠. 아이들에게는 아직은 어린데 이 아이들에게 어떤 바탕이 되어 창의적인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고요. 건축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 집안에 녹아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아빠에 대한 생각이나 아빠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들을 아이들에게 여러 방면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잘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지난 10년간 집은 가족이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있어서 저희가 새로운 모토는 집은 놀이터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사회에서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 그 가정을 담고 있는 그 집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획일화된 공간에 살고 있는데, 또한 언택트 시대에 이 모든 상황들을 집에서 해결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대응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대안이 되어줄 수 있는 놀이터라는 개념의 집을 짓고 싶어요. 제가 건축가라는 것이 이제는 직업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는 가장 잘하는 일이고 가장 사랑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거죠. 예, 클라이언트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후원받아서 이제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것. 한편으로는 이걸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를 만약에 표현한다 그러면은 건축가 누구. 이 표현이 저한테는 맞을 것 같거든요. 저한테는 삶에 있어서 소명과도 같은 거니까, 그런데 이제는 여러 소명 중에서 이제 건축가라는 소명을 저에게 이제는 특별한 재능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것 자체가 그냥 저한테는 기쁨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 이제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것이 이제는 그때와 비추어 생각했을 때, 좀 더 이제 건축가들을 연결해주는 또 건축주 일반인들, 우리 또 엔지니어들, 또 건축 관련된 많은 파트너들, 이들을 연결해줄 수 있는 어떤 채널을 만들어야겠다. 내가 중간에 있다 그러면 어떤 브릿지가 되는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아키엔즈라는 브랜드를 생각하고 있고요. 건축은 종합예술이고 건축가는 이 종합예술을 이루어내는 총감독 같은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주도하냐에 따라서 이 성격이라든가 밸런스를 맞추는 거에 차이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건축가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 내가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많이 던진다면은 디자이너로서 어떤 욕심을 가지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고, 더불어서 그런 디자인들을 시공 현장까지 옮겨서 구현해내는 것까지도 노력했던 일을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평범해 보이지만은 건축의 전문성을 발휘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것을 동시에 하기가 어려워요. 한쪽에 집중해서밖에 할 수 없어요. 크로스오버 되기 사실 쉽지 않고, 크로스오버 된다 하더라도 시공 쪽에서 설계 쪽으로 크로스오버를 시켜서 좀 뭔가 표현할 수 있지만, 설계를 전문성 있게 해내면서 시공 쪽으로 크로스오버 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남들이 봤을 때는 그런 거에 대한 되게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만이 갖고 있는 캐릭터가 있는 거죠. 건축가도 이거를 마스터 플랜 해내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이것들 전체적으로 슈퍼바이저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관점에서 저 스스로 제가 그런 좋은 캐릭터를 배워왔다, 가져왔다, 제가 그렇게 훈련받아온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일 것 같다, 내가 그 모든 것들 과정에서 좋은 판단과 좋은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소통의 채널, 다리를 만드는 역할, 그게 이제 아키엔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잘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제 위치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어떻게 해서라도 건축의 문화를, 잘못된 문화를 좀 바꾸고 싶은 그런 일을 하고 싶은데, 제 건축가로서의 위치를 그때 생각해 보니까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위로 가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저 밑으로 내려가야겠다. 그래서 건축가가 바닥으로 이제 침투해서 하나씩 올라간다, 이런 개념으로 사실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프로젝트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금 제 위치를 돌아보니까 이제 제가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야말로. 그래서 제가 건축가로서의 중간 위치에서 해낼 수 있는 어떤 브릿지 역할, 그런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고요. 항상 고민했던 것인데, 그래서 이제는 건축가들과 또 건축주들, 일반인들, 또 엔지니어들, 그리고 파트너들, 그런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지금 제 위치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해서 아키엔즈라는 브랜드를 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키엔즈는 아키텍트와 핸즈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건축가의 손길, 건축가의 작업, 건축가가 만든 제품, 건축가가 픽한 것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건축가가 중심이 된 어떤 채널이죠. 그래서 건축가의 얘기들을 좀 담아내고 싶고 또 건축가들이 작업한 것들이 세상에 무수히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소개되어지는 것들은 정말 몇 프로에 불과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소개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일반 건축이라는 분야가 사실 많이 블라인드된 부분인데 외부의 다른 부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아키엔즈의 일인 것 같습니다. 아키엔즈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건축가들이 중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관심은 이제 건축가들 사이에서 이게 어떤 이슈가 되고 또 그들이 관심을 갖는 채널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일반 건축에 관심이 있어 하는 일반인들도 보게 될 거고 더 나아가서 건축가를 꿈꾸는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우리 후배들, 그들이 이 채널을 통해서 좋은 사고와 좋은 생각들을 이제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건축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채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세 이제는 도시를 만들 때 그 도시에 제일 먼저 계획했던 곳이 교회와 시청과 시장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활약을 펼치는 곳이 사실은 시장이죠. 하물며 무슨 소문도 시장에서 발생했을 거고. 아키엔즈가 건축가들의 좋은 시장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되고 또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키엔즈는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